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제목이 있죠. 일터 혁신 컨설팅 사례 공유라고 해서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사례입니다. 네, 이제 규모가 한 35인 정도 규모의 기업이고요. 근데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이 아마 좀 인원이 많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일단 방법론을 좀 소개하는 자리고, 아마도 개념 같은 거 이해하는 데에서는 이 정도 좀 소규모 사례가 좀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좀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꽉 눌러 담아서 좀 장표들이 좀 많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니까 시간이 되면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부분도 우리 규모가 좀 큰데 이건 방법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현업에 지금 현업에 있죠. 예, 직장 생활을 한 11년 정도 하다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의 교육과정 개발 업무를 주로 했어요. 한 11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한 3년 정도 교육 기획하고 운영 업무를 좀 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강의하고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표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대신에 현황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현황 자료는 공유해드리기 어렵고, 관련된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장표를 제가 공유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크게 오늘 준비한 구성은 우리가 컨설팅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외부 컨설턴트잖아요. 그 관점에서 일단 이야기 해드릴 건데,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결과에 대한 사례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과 관련된 장표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크게 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일단 직무 분석과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좀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과 관련된 강의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게 어쨌든 강의와 컨설팅이 접목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제가 이 교집합으로 있는 부분이 조직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마 오늘 강의 좀 들어보시면 좀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문화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어떤 내면에 깔려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나 컨설팅 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목차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일단 혁신 컨설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번 사례에서 제가 컨설팅한 분야는 조직문화, 제가 강조를 했던 조직문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 부분, 그 다음에 성과 관리,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터 혁신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전액 비용을,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노사발전재단에서 어떤 이런 운영사들 뽑습니다. 컨설팅사예요. 컨설팅사를 뽑고 그 운영사들이 이제 어쨌든 요 관련된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운영사 중 한 부서를 이렇게 소속이 돼서 컨설팅을 수행을 했습니다. 비용은 어쨌든 전액 무료고요. 일단 1000명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이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 이하 규모의 사업장들은 별도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부담이 되지 않는데, 이런 일터 혁신 컨설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해봐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그런 HR 담당자분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간을 얼마 정도 내야 돼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아마 오늘 좀 강의를 좀 들으시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수행 기간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한 50인 이하 규모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라고 해서 아까 같이 이제 세계 분야와 관련돼서 한 12주 정도, 12번 정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100인, 그러니까 50인 이상 규모, 그 다음에 1000인 이하 뭐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그 분야들을 뭐 하나에서 2개 정도 선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만나는 횟수들, 기간이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좀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관련된 자료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컨설팅 분야는 총 9개로 되어 있습니다. 9개로 되어 있고 이 방법이나 분야가 약간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2022년은 9개였는데 23년이 되면 조금 분야의 개수는 차이가 많지가 않은 것 같긴 한데 명칭이 조금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한 9개 분야와 관련돼서 이렇게 컨설팅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안전한 일터 구축이나 뭐 작업 조직 환경 개선 이런 쪽들도 있습니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저와 전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컨설팅사를 컨택을 해서 이런 쪽에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별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투입이 돼서 컨설팅을 진행한다. 저는 이제 인사 관련된 컨설팅 위주로 진행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 관련된 컨설팅 분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컨설팅 했던 회사는 한 35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생활용품 제조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생활용품 중에서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회사고 이 회사가 어떻게 이제 체인밸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 발굴을 해요. 자체 제품 개발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미비합니다. 제품 발굴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데 컨택을 해서 국내에는 없는데 중국에서 판매를 잘하고 있는 회사 그런 제품들이 있죠. 그것도 발굴을 하는 거예요. 발굴을 해서 이제 그 런칭을 하겠죠, 같이 국내 런칭을 하고 그래서 그 여러 다양한 판로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이렇게 되는 영위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보면 자사 제품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OEM 제조도 하고 유통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고용문화 개선, 그 다음에 평생 학습 체계 구축, 평가 체계 개선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컨설팅 분야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그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공통적인 겁니다. 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지를 뭐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으로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서 설문을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조직 그 회사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규모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진단 모델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사관계 가치관을 뭐 파악하기 위해서 뭐 특성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관련 채용된 것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된 것들, 작업 조직과 관련된 거, 노사 관계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진단지를 활용해서 진단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들이 이제 각 우리 9개 영역이 있죠. 연관성들을 이렇게 매핑을 해놓은 겁니다. 일단 이런 그 인터넷 컨설팅이라는 것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래도 구성원들한테 설문지를 좀 이렇게 돌려서 진단의 결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인사 담당자 입장이라면 자 이렇게 진단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진단을 저희 이제 실제 진단을 한 겁니다. 이번 사례에서 진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5월 27일에서 31일까지 한 5일 정도까지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 문항들 이렇게 나와있죠. 밑에 나와있죠.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점 척도의 진단 설문지, 그죠? 그걸 받았는데 점수가 보니까 4.1 대부분이고 3.5가 좀 낮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수가 꽤 높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면 조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렇게 나오는데 컨설팅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인사 담당자로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때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잘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매니저님 말씀하셨듯이 컨설팅 해야 되나? 좋은데 그죠? 점수 좋은데 그죠?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만족도가 높아서 아니면은 진짜 이게 체계적으로 잘 돼서 이렇게 점수가 높은 건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0명이니까 임명을 했나요? 네, 임명을 했죠. 뭐 주관식 있었어요? 주관식은 서술형? 있는데 서술형은 없습니다. 티안 났는데. 혹시 직급 넣었어요? 직급 같은 건 안 났죠. 부서는 아무것도 안 네, 부서 같은 거 때도? 없습니다. 학년 승비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죠. 일단은 그래서 결론 저는 이런 가설을 써봤습니다. 이런 것은 대조군이 없을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대표님을 만나 뵙습니다. 대표님도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는 많아요. 보통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HR 담당자들이 이제 컨설팅을 신청하겠다라고 하죠. 그죠?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드랍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한테도 연락이 몇 번 와가지고 이렇게 컨설팅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안내를 막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이제 대표님께 보고를 하겠죠. 보고를 하는데 대표님께서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러고. 네. 그다음에 제일 좀 이렇게 뭐 저게 조금 황당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 다 비밀이 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컨설팅 받으면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 부족하다는 게 좀 많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컨설팅 한번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허들들이 많기 때문에 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까지 완료가 되면 어쨌든 대표님을 만나뵙고 인사 담당자가 사실 이 리더 혁신 컨설팅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런 거를 이제 컨설팅 하기 위한 거고 전반적으로 어떤 순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미팅을 해요. 이렇게 미팅을 하는 와중에 이제 듣게 된 정보가 있겠죠. 그 정보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지금 신입들이 좀 많대요. 신입들이 많고 지금 좀 경력이 있는 분들도 요 회사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 회사가 한 6년 정도 됐어요. 6년 한 5개월,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정도 한 6년 넘게 있었던 분들도 첫 직장이 여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측을 해봤을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조군이라는 거, 그러니까 프로 이직러들은 어때요? 여기도 있어보고 저기도 있어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뭐 복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빠삭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판단이 되는 잣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신입들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첫 직장이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조군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나왔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임원분들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을 때 이걸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붉은색 된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노사발전재단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 평균한 데이터들 보통 한 2.5 수준 정도로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높게 나왔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고 봤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진단이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진단이 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조금 낮게 나온,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컨설팅 주제로 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컨설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 디자이너